커뮤니티나 유튜브 정서를 잘 아는 사람이 쌍욕먹을 각오하면서 갑자기 올린 이유가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와 전화통화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왕 김기자 채널 김태현입니다. 오늘은 이제 와서 이제서야 뭐 이런 말을 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덕자님 사건 중에서 일부만 다뤄볼까 합니다.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해서 정말 짧게 설명하자면 아프리카 BJ 턱형이 대표로 있는 MCN에서 유튜버 덕자에게 부당계약을 했다는 의혹이 있었고, 이 부당계약 의혹 때문에 덕자님은 활동을 못하게 됐고, 많은 사람들이 이건 노예계약이다, 부당계약이다 라고 반발하면서 논란이 활활 타올랐던 사건인데요. 하여간 이 덕자님 사건 관련한 메일과 페이스북 메시지로 계속 들어왔습니다. 진짜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커뮤니티에 올려봤는데 변호사님들이 열심히 하는데 네가 껴서 뭐 하겠냐는 너무나 옳은 말씀을 많이 하시길래 뭐 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페이스북 메시지로 이런 게 왔습니다. 뭐 턱형을 다뤄달라는 글이었는데요. 그 글에서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턱형이 아주 파렴치한이다, 인스타그램에 이번엔 사람들을 조롱하는 듯한 게시물도 올렸다고 했습니다. 이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보니까 이거 한번 짚어봐야겠다라고 하는 포인트가 생각났습니다.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왜 올렸는지, 그 어떤 의도가 있는 건지 이 포인트에 대해서만 설명드려야 할 것 같아 영상을 촬영합니다. 일단 턱형이 올린 게시물을 볼까요? 10월에 올린 게시글에 내가 9배분을 가져가고 너가 1배분을 가져간다 해도 지금보다 나은 삶과 지금보다 많은 돈을 벌게 될 거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선물할게. 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될 거야. 대신 뒤통수만 안 치면 된다. 딱 한 명만 구한다. 꿈꾸고 있다면 연락해 라면서 자신에게 메일을 보내라며 나이, 지역, 성별, 연락처 등 메일 양식을 소개합니다. 이어서 곧 3,000명이 넘는 메일이 왔다면서 한 명 한 명 답장은 못하겠지만 다 읽어볼게. 평생을 약속하고 같이 갈 사람 딱 한 명만 구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지원하자면서 참여를 독려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노하우와 지금보다 나은 삶을 보장할게 하면서 다시 한번 지원 메일 양식을 알려주면서 또 한번 독려합니다. 참여 독려가 거의 성관이의 투표 독려 방송이나 슈퍼스타 K급인데요. 이거 슈퍼스타 K는 너무 오래된 방송인지 하여간 이 인스타그램을 제가 읽어드렸을 때 몇몇 분은 바로 감이 오시는 분도 있을 건데요. 먼저 턱형과 덕자는 다른 거 다 빼고 수익은 5대5라는 조건으로 계약했는데요. 턱형이 이 5대5라는 조건 때문에 욕먹는 건 아니지만 어쨌건 계약의 핵심이 수익 분배인데 기존의 덕자님 같은 분들과는 5대5였던 거죠. 그런데 새로 모집하는 사람은 5대5도 아닌 이제 9대1을 들고 나왔던 겁니다. 이게 사람들을 조롱하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곽철용처럼 이 중에 배신자를 안 만들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찾기 위해서, 혹은 누구 한 명 인생 바꿔주려고 올린 걸까요? 욕먹을 거 뻔한데 말이죠. 턱형같이 온라인 커뮤니티나 유튜브 정서를 잘 아는 사람이 쌍욕먹을 각오하면서 갑자기 올린 이유가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냥 올리진 않았겠죠, 설마. 변호사들은 이 턱형의 행동을 보면서 법정 증거 제출용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덕자와의 계약이 불공정한 계약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입증 자료를 만들어서 이걸 법원에 제출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덕자와 턱형 사건은 현재까지는 아마도 법정에서 맞붙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는 대부분 말이 아니라 서류나 관련 증거로 재판을 합니다. 특히 이번 소송은 법원에서 기존의 연예기획사와 연예인 사건은 좀 다뤘지만 전혀 다루지 않았던 각자의 채널을 보유한 유튜버 혹은 크리에이터와 MCN 간의 분쟁입니다. 법원이 상당히 낯설어하는 이런 사건을 납득시킬 때는 업계 현황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요. 이때 턱형이 현황 자료로 이 메일들을 증거로 내리라는 분석이죠. 즉 유튜브 업계에서는 5대5로 계약한 게 전혀 불공정한 게 아니다, 심지어 9대1로 계약하자는데 지원자들의 메일이 쏟아지고 있다고, 이렇게 법원에 호소하겠다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시 머리는 잘 돌아간다고 해야 할까요? 그럼 이 사건을 분석해줄 최강용 변호사와 전화통화해보겠습니다. 최강용 변호사는 법무법인 로고스 소속인데요. 최강 변호사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지만 현재는 과거에 올린 배그 영상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출연 조건이 채널 홍보라서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어떤 법률적 분석을 할지 궁금하시다면 끄지 마시고 쭉 봐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찍고 나서 보니까 무슨 민법 강의같이 졸려서 과감하게 스킵하시. 바로 전화 시작하겠습니다. 네. 최강 변호사 채널을 운영하는 최강용 변호사와 전화 연결이 됐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굉장히 어색하네요. 이거 다 이미 협의가 돼 있는데 이렇게 또 서로 인사를 하려니까 뭐 서로 인사하는 사이도 아닌데 어색하네요. 오늘은 다름이 아니라 이제 덕자님이라는 유튜브 채널에 관해서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사건 미리 조사해 두셨죠? 네, 뭐 미리 전화해 주셔가지고 좀 알아봤습니다. 예. 어떤가요? 일단 뭐 구체적으로 근데 이번에 예. 덕형이 인스타에 올렸던 사진과 관련해서 예. 주신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인스타그램에 갑자기 그런 글을 올린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덕자 사건이 실제로 소송으로 갔을 때 어떠한 점이 쟁점이 되는지를 살펴보아야 될 것 같은데요. 변호사들이 일단 사건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리딩 케이스, 즉
선행 판례, 앞선 판례를 찾는 것인데 덕자님하고 이제 덕형과 관련된 이번 사건에 있어서 덕자님은 크리에이터고 덕형 측은 이제 뭐 MCM이라는 법조계에서는 최근에 새롭게 생긴 개념들이잖아요. 이제 MCN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이 둘 간의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대법원 판례는 물론이고 하급심 판례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최근에 등장한 개념이기 때문에 판례도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는 거죠. 결국 이와 가장 유사한 연예인과 그 소속사 간의 분쟁과 관련된 이제 사건에서 나온 판례들을 참고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덕자 사건과 가장 유사한 케이스는 서울고등법원 2010년 3월 17일 선고 2009 나 38,065 판결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 판례는 뭔가요? 그럼 어떤 예, 내용인가요? 이 사건의 원고는 이제 옛날에 활동했던 그룹인데 타이틀곡이 만만하니라는 노래 아시죠? 아, 유키스의 만만하니. 네, 만만하니 한번 불러보시죠. 나나 만만하니. 그 만만하니로 활동을 시작했던 7인조 남성 그룹 유키스의 전 멤버였던 케빈이 이 사건의 원고였고, 원고라는 거는 소를 제기한 사람을 원고라고 하죠.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람을. 그 정도는 이 채널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좀 알고 있지 않을까요? 예. 그럼 피고는 케빈의 소속사였던 예. 싱 엔터테인먼트였습니다. 케빈은 자신이 싱 엔터테인먼트와 맺은 전속 계약이 현저하게 불공평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계약이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전속 계약이 무효로서 자신은 더 이상 이 소속사의 연예인으로 활동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법원은 계약 기간이 10년이라는 점은 매우 장기간으로서 연예인의 어떤 자유를 심히 제한하는 불공정한 계약으로 민법 제103조 위반이라고 봤고, 수익 분배에 있어서도 원고가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이 매우 미미해서 이 부분도 103조 위반으로서 결국 전체 계약이 다 무효라고 봐서 유키스의 어떤 케빈이 이 계약의 어떤 구속력으로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연예 활동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과거에 벌었던 돈은 못 돌려받았나요? 과거에 벌었던 돈에 대해서는 이 법원이 사실 판단 영역에서 벗어난 범위이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은 이제 이 계약이 무효인지 유효인지 여부만 다툼이 된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수익 분배했던 것을 어떻게 다시 가져올 것이냐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왜 무효냐라고 살펴보면, 왜 이제 민법 제103조 위반이냐라고 살펴보면, 우선 민법 제103조가 무슨 조항인지 아셔야겠죠. 선량한 풍속. 잠깐만요. 최강 변호사님. 네. 유튜브 채널 하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네, 그런데요. 네. 무슨 유튜브 채널에서 민법 강의하실 거예요? 아, 예. 일단 103조 위반 옆에 그 화면으로 나갈 거죠? 그러면 제가 안 읽어도 되겠죠? 예, 옆에 화면으로 띄워주시고 이 103조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한 건데, 이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보면 일단 이제 이 케빈과 이 싱 엔터테인먼트가 맺은 계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덕자님이 이제 덕형하고 맺은 계약하고 유사한 점들이 있어요. 먼저 제3조, 이거는 판결문에 나와 있는 건데요. 판결문 보시면 제3조에 계약 기간이 첫 음반 출판일로부터 만 10년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해서 계약 기간이 10년으로 정해져 있고, 제5조 제1항의 권리의 기속에 관련해서 모든 저작물과 창작물이 피고에게, 그러니까 즉 엔터테인먼트 업체한테 귀속된다라는 조항이 있고, 수익 분배와 관련해서는 원고가 발표하고 피고가 발매한 음반에 대해서 단일 음반의 경우 판매량 중 반품을 제외하고 50만 장 이상 판매되었을 경우 그 다음 앨범 발매 시 5천만 원을 지급하고 100만 장 이상 판매되었을 경우 1억 원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문을 해석하게 되면 49만 9,999장이 판매된 경우에는 단 1원 원도 가져갈 수 없게 되는 거죠. 50만 장 이상이 판매되었을 경우에만 5천만 원을 지급받게 되는 거니까요. 이런 수익 분배 규정도 불공정하다라고 이제 주장하면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한 것인데요. 이때 이제 엔터테인먼트 업체의 어떤 피고가 주장했던 내용을 봐야 되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는 어떤 주장을 했냐면, 연예 산업에서 신인을 육성하여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 노력이 투자되어야 하는데 비해 그 성공 비율은 높지 않아서 피고와 같은 연예 기획업자는 성공한 연예인들에게서만 그 투자 비용을 회수할 수 있지만, 계약 상대방이 연예인으로서 성공한 후에는 개별 활동을 하거나 다른 경쟁업체의 유혹에 빠져 연예 기획사를 바꾸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투자자인 이제 엔터테인먼트 업체로서는 투자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방편으로 계약 기간, 이익 분배, 손해배상이나 위약벌을 정할 때에도 이러한 사항을 염두에 두고 계약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이 사건 전속 계약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적정한 이해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라고 피고는 주장했습니다. 즉 103조를 위반하지 않은 계약이라는 건데, 그 근거는
신인 연예인이 성공을 할 확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 업체에선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잠깐만요. 예. 지금 유튜브로 성공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신인 연예인이 아니라 지금 본인이 유튜브로 성공하기 좀 쉽지 네. 않을 것 같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신인 연예인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게 매우 어렵고 그 연예인이 성공하는 확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불공정한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계약은 민법제 103조에 위반하지 않는다. 라고 피고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턱형도 결국 덕자님과 이제 민사소송으로 나아가게 되면 두 사람이 맺은 계약이 103조를 위반했는지 여부가 결국 쟁점이 될 것이고 불공정한 행위로 인정이 되면 민법제 103조를 위반하게 된 것으로서 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턱형 입장에서는 이 계약은 불공정한 계약이 아니었다. 따라서 민법제 103조 위반이 아니므로 여전히 유효한 계약이다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결국 불공정성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될 텐데 턱형이 이번에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과 그 내용을 보면 9대1로 자신과 계약을 하자. 나머지는 자기가 다 책임져 주겠다. 성공을 보장해 준다라고 올린 거잖아요. 9대1은 이번에 덕자님과 턱형이 맺은 계약보다 훨씬 더 불공정한 이익 분배 비율이죠. 예, 기존에는 5대5 이제 덕자님과 턱형이 맺은 기존 계약은 5대5 계약이었는데 턱형이 이번에 인스타그램에 제시한 수익 분배 비율은 9대1인데 그 9대1로 자신이 올려도 현재 많은 유튜브 이제 아직 성공하지 못한 또는 인지도가 없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은 자신의 어떤 9대1 그런 불공정한 어떻게 보면 제3자가 보기엔 불공정한 9대1의 수익 분배 비율을 제시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다. 따라서 9대1은 물론 5대5라는 수익 분배 비율도 현 유튜브 업계에서는 절대 불공정한 수익 분배 비율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에 대한 입증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한 사진 자료와 글을 인스타에 올린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돌고 돌아서 어쨌든 설명이 됐는데요. 들으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일단은 비슷하잖아요. 그 유키스의 그 소속사도 그 유키스의 그 멤버하고 모든 발매되는 건 다 자기가 갖고 이건 조항이 비슷하잖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비슷하죠. 보세요? 근데 그 과연 불공정한 계약으로 법정에서 인정이 될 것 같으신가요? 뭐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덕자님을 도와드리고 있는 변호사 분들이 어떻게 주장하고 입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번 뭐 제가 이제 선행 리딩 케이스로 가져온 이 판례를 보고 갔는데 이 판례에서는 결국 제일 중점이 된 거는 이 10년이라는 장기간의 계약이 한 연예인의 어떤 자유를 극도로 제약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무효가 된 거거든요. 수익 분배 비율은 어떻게 보면 그에 부과돼서 판단된 부가쟁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덕자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수익 분배 비율도 어떻게 보면 5대5로 서로 절반씩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이 판례에 비해서는 덜 불공정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실질적인 불공정성이 존재한다. 이 계약 안에 그거를 어떻게 잘 주장하고 입증하느냐가 덕자님 사건이 승소할 수 있느냐 패소하게 되느냐를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턱형의 변호사로 선임이 됐어요. 가정하자면 선임이 됐어요. 그러면은 입증 자료를 내기 위해서 법원 제출용으로 그런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려보라고 제안도 할 것 같나요? 변호사가 먼저 제안한 거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변호사가 사실 적극적으로 어떤 입증자료를 만들어 보라라고 제안하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가지고 있는 입증자료를 정리하는 수준에서 먼저 시작을 하지 새로운 입증자료부터 만들어봐라라고 이야기를 꺼내긴 어렵거든요. 사건이 만약에 접수가 됐다면 지금은 사건이 초기 단계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 아직 뭐 본안에 대한 소장도 접수가 된 게 아니고 입증자료를 모으는 중일 텐데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일단 우선 수집하고 그 이후에 소송 진행 도중에 어떤 새로운 입증 자료를 발견하고 만들어 나가는 작업이 있을 텐데 지금 시기는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료가 올라온 거는 턱형이 아마 자신 본인의 판단 하에 진행된 작업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변호사가 지시해서 했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제 개인적인 판단이니까.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네. 턱형이 했을 것 같다. 짧은 기간 동안에 뭐 몇 명이 메일을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턱형 개인적으로 아마 실행한 행동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입증 자료가 그 소송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판단이 될 것 같으신가요? 제 개인적으로는 판례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나 MCN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사실 법원한테는 많이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거든요. 따라서 이 특수성을 얼마나 많이 잘 보여주냐, 이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법원한테 얼마나 많이 잘 해주느냐가 원피고가 어떻게 이 크리에이터와 MCN 간의 관계를 잘 설명하느냐,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그게 참 중요할 텐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러한 입증 자료를 많이 만들어내는 게 중요할 수 있죠. 턱형 입장에서는 이런 계약서가 일반적으로 MCN 유튜브 크리에이터 간에 작성이 되고 절대 불공정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성공할 확률은 매우 낮고 그에 따라서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키우는 어떻게 보면 투자하는 MCN 업체로서는 이런 불공정해 보이는 계약을 일반적으로 체결한다라는 입증 자료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낸다면 법원은 턱형의 손을 들어줄 수도 있죠. 그렇군요. 아직은 뭐 미공 속에 있다. 최 변호사 생각은 그렇다는 거죠. 이 판례를 봐서 뭐 승패를 따져본다면 뭐 이 판례는 덕자님과 유사한 그 유키스의
이제 케인이라는 사람이 승소를 한 케이스인데 이 케이스보다는 덕자님 사건이 조금 더 어려워 보이지 않나 원고가 승소하기에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케이스에서는 10년이라는 굉장히 장기간 부당한 노예 계약 명확하게 이제 계약서상에 존재를 했잖아요. 숫자로서 10년이라는 어떤 글자가. 근데 덕자님 이익 분배 비율은 5대5고 계약 기간도 3년이기 때문에 이 케이스보다는 표면상 보이기에는 덜 불공정해 보이는 건 사실이거든요. 따라서 이 케이스, 이 판례를 가지고 덕자님 사건을 봤을 때 무조건적으로 승소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죠. 유튜브 채널을 가져간다, 뺏는다 이런 거가 중요하게 판단되지 않을까요? 예, 그 점이 조금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케이스하고 덕사님 케이스하고 또 다른 점이 어떻게 보면 이 케이스에는 장기간의 10년이라는 장기간의 어떤 노예 계약이라는 점이 중요하게 판단된 것이고 덕사님 케이스는 어떻게 보면 크리에이터가 온전히 자신의 노력으로 만들었던 채널 자체를 뺏기게 된다는 점이 매우 불공정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하는 거고 그 점이 이 판례하고는 약간 다른 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부각해서 이 부분이 매우 불공정하다. 이 유튜브 채널 자체를 크리에이터가 온전히 본인의 노력을 만든 것인데 그에 대한 권리를 모두 가져간다. 그 MCN이라는 업체가 그 점이 매우 불공정하다라고 주장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뭐 솔직히 뭐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는다. 뭐 아직 선례가 없기 때문에 뭐 사건들 이제 변호사들이 사건을 할 때 기존에 명확하게 판례가 있다라고 한다면 승소 가능성을 쉽게 점칠 수 있지만 이와 유사한 판례도 매우 극소수고 판례를 보더라도 이 판례 이제 유키스의 어떤 판례를 봤을 때는 10년이라는 장기간의 부당한 노예 계약이라는 점이 있고 수익 분배 비율도 훨씬 더 부당하기 때문에 103조 위반이 인정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 덕자님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판례를 그래서 승소 가능성을 점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렇군요. 아 이거 만약에 뭐 이런 소송 들어오면은 골치 아프겠어요. 네, 그래서 돈을 안 받고 이런 사건을 진행한다는 변호사분들이 참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수임료도 받지 않고 이런 어떻게 보면 매우 복잡하고 험난한 소송을 진행하고 계시는 변호사분들이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 개인적으로도 도와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제 법무법인에 소속돼 있는 이제 변호사로서 제가 어떤 사건을 진행할지 말지를 결정하기는 좀 어려운 입장이어서 덕자님 케이스를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기는 좀 어렵지 않나. 어떤 식으로든 전 접촉을 하시면 이렇게 조사했던 자료나 제 의견이나 제가 조사했던 것들을 도와드릴 수 있다라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 정도는 조사하지 않았을까요? 거기 변호사가 몇 명인데? 그래도 변호사마다 생각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제 의견도 어떻게 보면 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다른 판례를 선례 판례로 보는 견해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예, 그렇죠. 일단 저는 이 판례가 가장 유사한 케이스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판례를 가지고 와서 덕자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 덕형이 어떤 주장을 할지 그 주장에 대한 입증 자료가 뭘지까지 나아갔을 때 이 인스타 글이 쓰인 의도가 입증 자료를 만들기 위한 의도일 수도 있다라고 의심을 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 입증 자료가 될지도 모르고 거기에 메일을 보낸 사람들이 엄청 많다면 그럼 그 입증 자료가 더 강화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거기에 장난으로라도 메일 보내지 마라. 예. 어쨌건 오늘 최강 변호사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배그에 푹 빠지신 최강용 변호사와 함께 잠깐 덕자님 사건 얘기 나눠봤습니다. 언젠가는 한번 직접 출연하실 생각도 있으시다고요? 예, 그럼요. 언제든지 출연할 기회가 있다면은 출연하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유튜브 채널을 현재는 이제 배그 영상만 올라가 있지만 아니 배그 하실 때는 좀 비정상인데 오늘은 되게 정상적이고 침착하시네요. 무슨 말씀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저는 항상 이렇게 일할 때는 침착하게 하고요. 게임할 때는 재밌게 즐기고 있습니다. 예. 최강 변호사님의 그 배그에도 친추 많이 걸어주시고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안녕.